안녕하십니까, 안현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필수 기본 문제죠. 저당권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저당권은 문제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2회에 걸쳐서 문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문제를 보시죠. 자, 필수 기본 문제 1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목적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일단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죠. 별개 부동산이고, 따라서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이고 건물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법정 지상권이나 일괄 경매권 아니면 건물이 철거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유는 토지 저당권은 건물에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2번, 지연이자에 대한 원본의 이행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 도과 후 1년분에 한하여 효력이 미친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한한다. 지연이자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번, 저당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등기된 종물에만 미친다. X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고요. 등기됐는지 안 됐는지는 고려하지 않아요. 부합물이고 종물로 평가된다면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3번이 답이고 3번이 X네. 4번,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맞죠? 이거 우리가 부종성, 수반성이라고 하죠. 5번,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맞죠? 자, 저당권의 목적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이죠. 부동산과 같은 물건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도 저당권의 객체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2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저당권에는 유치적 효력이 없다. 맞죠? 자, 저당권은 설정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죠. 맞네요. 2번, 저당권자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맞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당권자는 뭐이기도 해요? 채권자이기도 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도 있고요. 저당권자로서 저당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할 수도 있고 일종의 선택권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2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3번이래. 3번, 저당권이 침탈된 때에는 저당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자, 저당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충고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점유하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저당권에 기한 반환 충고권이 없죠. 자, 이제 우리가 물권법 다 끝나가게 되는데 반환 충고권이 없는 물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역권, 유치권, 저당권은 반환 충고권은 없다. 그죠? 4번입니다. 저당권은 타인의 권원입니다. 권원은. 이 전원이 아니라. 아이고, 오타되죠. 심각한 오타인데요. 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쳐요. 근데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켰다는 말은 요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부합되지 않았다면 저당권이 미치지 않을 테니까 4번은 맞는 질문이네. 5번, 저당권 설정 이전에 저당물에 관한 제3자의 용익물권은, 자, 우리가 용익물권,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판단하잖아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다면 용익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이전의 제3자 용익물권이라는 말은 이 저당권보다 용익권이 빠르다는 얘기고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을 테니까 저당권 실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맞는 질문이고 실행 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잘못된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1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저당권이 성립된 후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됐대요. 이것도 참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말소가 잘못된 거죠. 말소가 무효인 거죠. 그러면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을 테니까 불법으로 말소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는 지면은 X고요. 답은 1번이 되네요. 2번 저당권을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이거 우리가 부종성 수반성이라고 하죠. 3번 부동산은 물론이고 등록된 자동차, 등기된 선박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우리 민법상은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물건은 부동산이죠. 다만 특별법에 따라서 등록된 자동차나 등기된 선박도 저당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 맞는 질문이죠. 4번 저당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등기하지 않는다면 저당권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4번 저당권 설정 합의가 있더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지 않으면 저당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권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했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발생할 수 없고요. 다만 저당권자에게 일괄 경매권이 인정이 되니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 1번이 답이죠. 4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자, 근저당권이라는 건 뭔가요?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불확정한 미래 채권을 채권 채권법 내에서 담보되는 것이 근저당권이죠. 따라서 근저당권은 채권액이 막 변동해요. 따라서 채권이 막 변동되어 있고 채권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채권액이 확정이 되고 그래야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권이 확정되지 않아도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2번 부동산 감정비용입니다. 이건 뭐죠? 실행비용이 일종이겠죠. 실행비용. 자, 저당권에 가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는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금, 실행비용입니다. 실행비용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 부동산 감정비용은 대표적인 실행비용이니까 부동산 감정비용에 관하여는 저당권 혜택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아요. 따라서 저당권자가 필요비나 유익비를 청구할 이유도 없고 필요비, 유익비 채권을 가질 수도 없겠죠. 따라서 담보부동산의 보존비용, 필요비입니다. 보존비용은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지연배상금은 1년분의 하나의 담보가 되고요. 이자는 무제한이죠. 따라서 4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이자의 범위는 만기가 된 후에 2년분에 한다. X. 지연배상금은 1년분의 하나의 담보가 되지만 이자는 무제한이므로 4번은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제한이 없어요. 꼭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거든요. 금전 채권이 아닌 경우에도 저당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적법하기 때문에 5번 특정물 인도 청구권 금전 채권이 아니란 얘기죠. 담보하는 저당권 설정 계획도 가능하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간단한 문제지만 이런 문제 물고 와서 내보내게 되면 굉장히 많이 틀리는 문제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5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저당권은 일반적으로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의성,
불가분성을 갖는 제한물권이다. 자, 저당권은 담보물권이니까 제한물권이죠. 또 채권이 있어야지만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도 존재할 수 있다. 부종성.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저당권도 쫓아간다. 수방성. 목조물이 멸실됐을 때 가치 변형물에 계속 그 효과가 미친다. 물상대의성. 또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그 효력이 미친다. 불가분성. 다 인정되죠? 1번은 맞는 지문이네요. 2번,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에 의하여 경락이 실현되면 선순위 저당권은 선택에 따라 배당을 수용하고 저당권을 소멸을 택하든지 아니면 배당을 거부한 채 저당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X다. 자, 경매가 됐을 때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자 그랬죠.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두 번째,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 세 번째, 유치권을 원칙적으로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다죠. 따라서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해야 되기 때문에 2번이 X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동일한 부동산의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때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죠. 배당 순위가 주어지죠. 그 배당 순위는 물론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 우선 변제 순위는 배당 순위는 각 저당권의 설정 등기 선의에 한다. 맞는 지문이죠. 자, 대항력 갖춘 임차권도 용익권이죠. 용익권이기 때문에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의 소멸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따라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된 후죠. 저당권보다 늦었네요. 경매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소멸해야 되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맞는 지문이죠. 5번, 선순위 저당권 소멸하면 후순위 저당권의 순위는 자연히 상승한다. 맞는 지문. 이걸 우리가 순위 승진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6번입니다.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가 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용익권을 취득했어요. 저당권보다 늦었죠. 경매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소멸해야 되니까 경락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5. 맞는 지문이죠. 2번,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없었어요. 자, 법정지상권 시행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되고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다면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건물이 축조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저당권 설정 당시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에요. 그러면 임차권이 저당권보다 빠르죠.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겠죠. 따라서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첫째,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된다.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여기서 용익권은 용익물권뿐만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권까지 의미하게 돼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소멸 여부가 결정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4번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저당권 설정 시에 건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그 건물이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아요. 따라서 저당권 설정 시에 반드시 건물에 보존 등기가 되어 있을 것이 필요하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본래는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아직 법정지상권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양도인의 대지 소유자에 대한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함으로써 법정지상권을 나중에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맞는 질문이고 잘못된 것은 4번입니다. 7번입니다.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의 지위죠. 자, 이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는 거죠.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제3취득자도 경매인, 경락을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 저당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X입니다.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2번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저당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자, 변제하려면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변제할 수가 없으니까 3번 채권의 변제기와 상관없이 저당 채무를 변제하여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부터 볼게요. 자, 만약에 이 사람이 필요비 유익비를 지급했다면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5번 저당 부동산의 개량을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저당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그 비용으로 우선 상환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요. X네요. 답은 4번입니다. 자, 일단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저당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남의 빚을 대신 갚은 거죠. 그러니까 남의 빚을 대신 갚은 사람은 뭘 갖습니까? 구상권을 갖거든요. 따라서 4번 저당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남의 빚을 대신 갚은 경우에는 보증 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은요.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반드시 기재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근저당의 취지와 채권 최고액입니다.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등기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 반드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쓰든 그든 안 쓰든 상관이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1번이 되네요. 2번 근저당으로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을 설정 계약 당사자들이 약정하여야 하나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3번 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해요? 그러면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는 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지만 채무자는 채권액 전액을 다 갚아야 되거든요. 따라서 설정자인 채무자는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 변제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어디까지만요? 최고액만 갚으면 되겠죠?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X고 있다가 되겠죠. 자,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 근저당이거든요. 따라서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가 되면 채권액이 확정이 되고 더 이상 채권이 발생 안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반 저당권을 전환이 되거든요. 그럼 5번 피담보 채권이 잔존하는 기본계약의 해제. 그럼 기본계약을 해지했다는 말은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가 됐다는 얘기고요.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가 되면 채권액이 확정이 되고 근저당권은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은근히 중요합니다. 9번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X예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대출을 끼고 사는 경우 가끔 있잖아요. 그럼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을 끼고 구입하게 되면 채무자를 바꾸거든요. 그래서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 X. 이것도 잘 되더라고요. 2번 근저당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으로부터
그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죠. 자, 근저당권이 확정이 되면 더 이상 새롭게 발생한 원본 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정 전에 원본 채권에 대한 이자는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번. 근저당권은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으로부터 그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채권 채굴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담보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근저당권의 채권액이 확정이 됩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확정 시기는 경매 신청 시죠. 따라서 선순위 근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얘보다 선순위가 없다는 거죠. 그럼 모든 저당권은 경매 신청 시 채권액이 확정이 될 테니까 후순위 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 확정 시는 경매 신청 시예요. 경매 개시 결정 시이다. X가 되는 거죠. 자, 부종성 수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으니까 4번 근저당권의 존속 중에 피담보 채권이나 기본계약과 분리하여 근저당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채권의 총액이 채권 채굴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는 다 갚아야죠. 근저당권의 확정 전이라도 채권 채굴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것.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자, 이 문제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꼭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10번입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근저당권이 뭐냐? 계속적 거래관계에 생기는 여러 가지 채권을 불확정, 불특정이죠. 장래의, 미래의 결산기 한도에까지 담보하려는 것이 우리가 근저당권인 거죠. 2번 근저당권 설정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근저당의 지위와 채권 채굴액입니다. 따라서 담보할 채권의 채굴액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근저당의 기간을 등기하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했다면 그 기간 만료시가 결산기가 되고요. 4번 채권 채굴액까지 우선 문제 받습니다. 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담보되지 아니한다. 맞는 지문이고 채권액이 확정이 돼야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있으니까 5번 채권이 확정되지 않으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이 문제 답은 2번이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저당권에 관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나머지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